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의 정교한 기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기계를 움직이는 설계도부터 엔진까지 그 모든 게 사실은 화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화학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과 플라스틱 병,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이 셋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길고 반복되는 분자 사슬입니다. 우리 몸 같은 생명체부터 플라스틱 같은 인공물까지 이 단순한 원리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거죠. 이 단순해 보이는 사슬이 어떻게 모든 생명의 기본 설계도가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생명의 사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폴리머라고 부르는데요. 생명의 기본 설계도인 이 폴리머가 대체 뭔지 한번 보죠. 자, 폴리머, 개념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노머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단위체가 있어요. 이 모노머들이 구슬 꿰듯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아주 긴 사슬, 이게 바로 폴리머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요, 이 단순한 반복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 예시들 좀 보세요. 폴리머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탄소와 수소, CH2만 쭉 이으면 우리가 매일 쓰는 비닐, 플라스틱이 되고요. 여기에 이중결합을 살짝 넣어주면 어때요? 쫄깃쫄깃한 고무가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 이것도 결국 폴리펩타이드라는 폴리머의 한 종류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순히 뭘로 연결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슬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도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왼쪽처럼 그냥 실가닥들이 얽혀 있으면 우리가 쓰는 랩처럼 유연하고 부드럽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이 사실들을 막 서로서로 붙여서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어버리면 아주 단단하고 열에도 강한 물질이 탄생하는 거예요. 정말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이 화학의 기본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생명을 만드는 재료인 폴리머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재료로 뭘 만드느냐?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아주 작은 기계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걸로 뭔가 일을 하는 주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할까요? 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재료에서 시작해요. 이게 바로 모노머죠. 둘째, 이 아미노산들을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풀로 딱 붙여요. 셋째, 이걸 수천 번 반복해서 아주 긴 사슬, 폴리펩타이드를 만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4번째 단계예요. 바로 접힘. 이 긴 사슬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3차원 모양으로 착착 접히거든요. 바로 이 모양 때문에 단백질이 저마다 다른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백질이 하는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효소로서의 역할입니다. 효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여주는 촉매예요. 만약에 효소가 없다? 그럼 우리가 밥 먹고 소화시키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사실상 생명 활동이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효소는 세포의 마스터 화학자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필요한 반응만 콕 집어서 필요한 속도로 정밀하게 조절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요. 이 화학자들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오케스트라는 연주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의 재료, 그리고 그 재료로 만든 일꾼, 바로 효소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이 일꾼들이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기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 신진대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신진대사.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에 에너지가 들어있긴 한데 세포가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신진대사는 바로 이 음식 속 에너지를 우리 세포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화폐, ATP라는 걸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 공장은 크게 3단계로 돌아가요. 1단계에서는 포도당 같은 당을 분해해서 약간의 에너지를 얻고요. 2단계, 시트르산 회로에서는 이걸 더 잘게 쪼개서 고에너지 물질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여기서 앞에서 만든 고에너지 물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에너지 화폐, ATP를 대량으로 꽝꽝 찍어내는 겁니다.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피르부산이라는 물질 딱 한 분자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무려 1050kJ/몰이 넘어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우리 몸이 이렇게 작은 분자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뽑아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우리 몸 안에서 지구 전체로 한번 넓혀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이미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애초에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서 바로 생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등장합니다. 외부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는 혁명,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정말 혁명 그 자체였어요. 이전까지 생명체들은 주변에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분자들을 찾아 헤매는 소비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광합성이 등장하면서 태양빛이라는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로 거듭나게 된 거죠. 광합성 이전과 이후, 지구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생명체들이 근근히 살아갔다면 이후에는 스스로 먹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생명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광합성의 부산물로 나온 산소가 대기를 가득 채우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생명체들이 등장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정말로 게임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였던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변화된 행성, 정말 작은 분자 사슬에서 시작된 생명의 화학이 어떻게 이 행성 전체의 운명을 바꿔 놓았는지 그 거대한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변화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한참 뒤인 35억 년 전에야 첫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수억 년이 지나 광합성이 시작되면서 대기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했죠. 수십억 년에 걸친 이 느리고 거대한 화학적 변화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이 유익한 현상일까? 아니면 병리적인 현상일까? 그건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단순한 화학작용에서 시작된 우리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은 이 행성에 과연 어떤 존재로 기록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